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장도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히트맵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종목이 다 같이 하락하고 있고요. 11개 섹터 가운데 11개 섹터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 하락의 주된 요인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도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가에 대한 우려가 한시름 놓았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를 좀 걱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지난 밤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자산을 침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쯤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또 데이비드 코스틴,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도 내년에 증시 상승은 없다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락 리스크가 더 크다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크게 하락했고요. 금리도 내렸는데 사실 금리가 내렸다고 좋아할 만한 게 없을 것이 그전까지는 이제 금리가 내리게 되면 물가에 대한 압박이 크게 줄어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부터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하게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냉각되는 소비 심리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밤에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는데 그 이유를 제대로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디 대형주들 악재가 터졌다든가 뭐 그런 내용도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하룻밤이었는데 지난 이제 그 화요일 시장 시작하기 전에 도이치뱅크에서 이제 모닝 노트가 나왔어요. 그게 가장 지금 시장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은 지난주에 금융 일자리 보고서 직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최고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를 봤더니 시장에서 예상치가 4.83%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말이 지나면서 5.01%로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연설하고 나가지고 모든 움직임들이 반전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5%를 돌파하는 것은 심리적인 임계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굉장히 심리가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밤에 나왔던 게 리테일 소매 지수가 나왔어요. 레드북 리테일 소매 지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9천 개의 매장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매장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장들에 대해서 동일 매장 매출이 얼마나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추수감사절 기간에 10.4%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그 5.7% 추수감사절 지나자마자 한 주 동안 5.7%로 절반 수준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보게 되면은 10월 달 이후에 두 자릿수 성장세가 마감이 되는 전체적으로 올해 경기 안 좋다 뭐 그런 얘기 많았지만은 리테일 쪽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두 자릿수로 강하게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꺾이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빠르게 볼 수가 있었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다 이제 코스트코 CEO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경기 침체 조짐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사업 쪽 주얼리 사업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고가품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굉장히 투자자들,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냈지만은 11월 달에 리테일 판매된 거를 봤더니 10월 달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둔화되는 움직임이 보여졌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밤에 소비 관련주들, 뭐 샤프파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4에서 6%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사건이 터진 건 아닌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확산되면서 시장도 투자 심리를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제로 월가의 투자 기관들도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수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지난밤에 직접적으로 기관들이 평가를 내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최대 은행들이 이제 경제 악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 나와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기업이나 소비자 소비 상태가 양호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앞으로 이제 좀 둔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지출력이 좀 잠식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연착륙 수준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제한을 두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금리에 대해서 연준이 5%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심리가 더 약화되는 모습이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착륙이 되긴 하겠지만 짧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는 어떤 경제에 좀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얘기 나왔지만은 고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고객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이 그렇게 급락을 해서 뭐 심각한 수준으로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은행들이 마케팅 측면에서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 계좌들 빨리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듯이 그렇지만 최근의 지표들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좀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유가 급락인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원유를 누가 사용하겠어라고 하면서 유가는 하락하기 마련이죠. 자, 이런 그 측면에서 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건요. 유가가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살펴보면 지난 밤 사이에 WTI 유가는 74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뭐 3% 넘게 하락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간 거냐면 1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의 유가는 이제 작년 12월 17일 정도의 이 정도의 유가를 기록했었거든요.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온 거고요.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지난 밤 사이에 에너지 정보청에서 이제 월간 전망을 내놨는데 내년 원유 생산량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234만 배럴로 2019년보다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보다도 원유 생산량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종합해보면 경기 침체는 있는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면 공급이 훨씬 더 많게 되겠죠. 결국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일단 에너지 섹터의 주가를 보여주는 게 하늘색 선 그래프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유가는 노란색 선 그래프인데 올 한 해의 수익률로 따져보게 되면요. 일단 노란색 선인 그 WTI 가격은 한 11% 정도의 올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반면에 S&P 500 에너지 섹터의 수익률은 여전히 한 58%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분명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서 11%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에너지 기업들은 거의 58%까지,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가 유가에 비해서 거의 47%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코로나 규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원유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유가가 오를 법도 한데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표처럼 에너지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먼저 중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결국은 100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동안 100위권 바깥에서 계속 있었는데 지금 98위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보면은 표를 보시면 이제 월드미터에서 발표한 건데 하루에 10월 5일, 그러니까 12월 5일 날 4,318명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4,0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동안은 제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동성이 제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경제에 문제를 가져다 준 건데 그렇다면 이걸 풀었을 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동성이 제한되는 거 그 두 가지 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경제에 어떤 게 더 이롭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IMF에서는 지난밤에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가지고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로 코로나를 풀더라도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성장을 더 좋게 만들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그다지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그 유가가 여전히 70달러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 40달러만 넘어도 그 정유사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고 심지어 미국의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도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50달러만 넘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유 회사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름만 팔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도 팔아요. 근데 유럽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천연가스의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럽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실내 들어가도 겨울로 그대로 입고 생활을 합니다. 한국처럼 반팔 입고 이렇게 생활하는 구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방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밤에도 보면은 이제 선물 가격이 한 5% 가까이 올랐는데 그게 지역 전체 기온이 급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직전과 비교해도 지금 여전히 한 100% 가까이 75% 이상 이렇게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제 데이터 보시면은 차트에서도 나왔지만은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겨울철의 어떤 추위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크게 변동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전쟁의 종식이 없는 한 당분간 에너지주들은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반도체 거물들 모여라.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 조지아 주에서 굉장히 지금 그 상원 그 선거 때문에 정말 치열한 접전을 지금 한 자리 가지고 펼치고 있는데 거길 안 가고 반대쪽에 있는 미국 반대쪽에 있는 애리조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리조나로 갔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팀 쿡이 옵니다. 애플의 팀 쿡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TSMC 그 공장에 갔는데 이제 창업자 모리스 장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그 CEO까지 이렇게 옵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거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바이든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모이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지금 그 TSMC 측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발표를 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공장 4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건설 노동자만 한 10,000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TSMC에서 근무할 노동자가 4,500명 거기에다가 관련된 그 다른 업체들 들어오면서 약 6,500명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엄청난 노동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바이든이 넘겨받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바이든 정부의 성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자랑하려는 이런 모습이 있고 또 투자를 더 늘리는 모습이 있는데 보면 챈들레에 있던 이제 인텔 공장이나 아니면 버가이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 셀 업체들 이런 것들이 또 뉴욕 쪽에 또 추가적으로 또 공장을 늘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의 어떤 정치적 성과로 반도체가 집중이 되면서 경제적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어떤 힘을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밤 사이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좀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반도체 기업들 간단하게 제가 차트 비교 하나 해봤습니다. S&P 500 대비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맨 위에 붉은색으로 있고요. 그 밑에 녹색으로 이제 매넥이라는 반도체 ETF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 시장의 흐름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승을 지난 10월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거기에다 또 최근에 아마존이 이 반도체 회사들을 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존이 사실 그 전자제품 이렇게 팔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그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보면은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그 엔비디아의 GPU와 맞먹는 그런 수준의 제품을 생산해서 자체 수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AMD라든가 인텔 쪽에 맞먹는 어떤 그 예측 프로그램, 고성능 컴퓨팅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칩을 만들어 가지고 또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을 조금 위협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기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몰리풀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AMD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에 전년 대비 45%나 프로세서 분야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MD가 3분기에 29%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더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시간 통해 가지고 한번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NXP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NXP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는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 칩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회사죠.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매출이 지난 분기에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습니다. 34억 달러를 넘겼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장성을 좋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대표적으로 해서 반도체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그런 매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특히나 또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과학법 이거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지난 8월 달에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장기적인 투자도 늘어나면서 반도체 회사, 특히 미국 안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 그 기대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반도체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 정도의 의견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미국 시장의 핵심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6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전망에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가 약 1%, S&P 500이 1.4%, 나스닥이 2%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내년에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소비자와 기업이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거죠. 그러면서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소비 위축 전망의 근거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5%대로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수준은 물가를 억제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섹터, 기술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의 낙폭이 컸는데요. 엔비디아와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와 같은 성장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인력의 2%를 감축시킨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메타는 회사의 타깃 광고 모델이 유럽 당국의 조사에 직면했다는 소식에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메타가 맞춤 광고를 위해서 사용자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럴 경우 유럽 내에서 맞춤형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또 메타 내부 감사위원회에서 메타 VIP 사용자들의 특혜에 관련된 비판까지 나오면서 메타는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오펜하이머에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올려잡자 약 0.7% 상승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사업 부문이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년 1월 분리 예정인 헬스케어 부문에 대해서 생산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 기업인 텍스트론은 대규모 수주 소식에 약 5.25% 상승했습니다. 미국 육군이 2030년까지 블랙호크를 교체하는 신규 사업자 선정에 텍스트론을 선정한 건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13억 달러로 향후 수십 년간의 잠재적인 가치로 따지면 그 규모는 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길랩은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약 9.4% 상승했습니다. 주당 순손실이 33센트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었고 총 매출은 1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향후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에스티로더는 도이치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자 약 2.4% 상승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완화함에 따라서 중국 시장 매출이 큰 에스티로더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로는 26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은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2단계 하향 조정하자 약 3% 하락했습니다. JP모건은 자본 조달 우려로 인해서 다른 경쟁 회사들보다 덜 유리한 시장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내려잡았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3.4% 하락해서 74.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